내일 당장 집 앞 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0원을 돌파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치솟아 실제 소득이 한 달 만에 반토막 나는 끔찍한 경험. 대한민국 가계가 직면할 가장 차가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 지도의 수석 분석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경고는 공포 영화의 대본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생존 전략입니다.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곳,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전 지구적 에너지의 목구멍,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불가폭 39km의 이 비좁은 바닷길이 이란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는 순간 에너지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심장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 72% 이상.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의 연료 공급이 끊기며 우리 경제의 심장 박동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멈추게 됩니다. 단순한 기후가 아닙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호 정유시설 타격 위협은 제3차 중동 전쟁의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는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글로벌 경제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서민 경제를 파괴할 물가, 산업의 뿌리인 수출, 그리고 국가 신인도의 척도인 환율이라는 세 가지 직격탄을 집중 분석합니다. 정부는 비축유로 90일 이상 버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와 산업용 수요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과연 그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우리의 에너지 안보는 정말 안전한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한국 경제에 닥칠 3가지 치명적 위기와 일달 생존의 진실. 지금부터 냉혹한 데이터와 거시경제적 시각으로 대한민국에 닥칠 지정학적 위기를 심층 진단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70%가 직결된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지정학적 화약고입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를 수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집중되는 대체 불가능한 초크포인트인 셈이죠. 지도를 자세히 보시죠. 전체 폭은 39km에 달하지만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수심 깊은 항로는 폭이 고작 10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명운이 이 좁은 길목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리적 조건입니다. 이 항로의 북쪽 해안선을 이란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 좁은 통로를 군사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을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궁지에 몰린 이란은 이제 해협 봉쇄라는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현실화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사전략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비대칭 전력의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압도적 해군력을 가진 미국에 정면 승부하는 대신 급소를 찔러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이란의 필살기죠. 이란이 보유한 수천 발의 스마트 기뢰가 그 좁은 항로에 살포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탐지조차 어려운 이 수중폭탄들이 깔리는 순간 호르무즈는 죽음의 바다로 변합니다. 게다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소형 고속정 스웜 전술은 미 해군의 막강한 항모 전단조차 위협합니다. 수십 척이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그 어떤 첨단 방어 체계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실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란의 기뢰 매설 선언 하나면 족합니다. 전 세계 해운사와 보험사가 즉각 진입을 거부하며 대한민국으로 오는 원유길은 그날로 셧다운됩니다. 즉
봉쇄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이 언제 방기세를 당기느냐의 타이밍 문제입니다. 봉쇄 직후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닌 우리 경제의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전쟁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해상 운송 보험료는 천문학적으로 폭등할 것이고 이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물류비에 전가됩니다. 결국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병의 가격까지 위협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를 강타할 첫 번째 직격탄,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공급망이 끊긴 상태에서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기 시작하죠. 수출 주도형인 우리에게 부산항은 심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유가 폭등은 즉각적으로 국내 육상 및 해상 물류망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며 심장 박동을 멈추려 할 것입니다. 화물차 운행의 핵심인 경유 가격이 리터당이 500원을 넘어서면 내륙 물류망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물건이 있어도 배송할 수 없는 유통의 괴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 역할을 하던 물류망이 굳어버리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물건들이 멈춰서고 이는 곧 공급망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로 돌아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탁 물가는 그야말로 처참해집니다. 사과 한 알, 채소 한 봉지 가격에 손이 떨리는 이른바 밥상 물가의 붕괴가 우리 일상을 덮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의 아킬레스건, 이 전력 시스템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화력 발전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한전위로 거대한 부채의 눈덩이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조단위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은 폭등한 발전 원가를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산업용은 물론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에 상상도 못할 숫자가 찍히며 집집마다 불이 꺼지는 암울한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결국 거시경제의 마지노선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정부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수직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의 마비입니다. 경제 성장은 완전히 멈췄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치솟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의 지갑이 얇아지며 생존을 위협받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척추 자체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격탄을 보시죠. 우리 먹거리인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며 완전한 원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국의 3대 수출 효자 종목인 석유화학 산업이 가장 먼저 멈춰설 겁니다. 원유를 정제해얻는 나프타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석유화학 제품 원가의 무려 70% 이상이 원료비입니다. 유가 폭등은 곧 물건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우리 기업들을 몰아넣을 것입니다. 마진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면 석유화학의 심장인 NCC 공장은 돌릴수록 손해입니다. 경영진은 결국 셧다운이라는 피눈물 나는 선택지에 내몰리게 되죠. 에틸렌 같은 기초 유분 생산이 멈추면 그 여파는 가공할 만합니다. 플라스틱, 섬유, 타이어까지 우리 제조업 생태계의 모세혈관이 연쇄적으로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수출의 마지막 보루, 반도체입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라인은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와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전기 요금 폭탄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반도체 제조 원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만 같은 경쟁사에게 가격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되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도 손해, 그나마 만든 물건도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공장 가동 중단은 곧 국가 수익 모델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비용은 폭증하는데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급감하며 무역 수지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막대한 적자는 단순히 장부상의 수치 노름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선인 외환시장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국가 부도 공포를 현실로 소환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세 번째 직격탄, 제2의 IMF 외환위기를 연상케 하는 거시경제 금융 시스템의 전방위적 충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국제 원유 시장의 결제는 오직 달러로만 이루어집니다. 원화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이죠. 비싼 기름을 단 한 배럴이라도 더 사오기 위해 한국은 시장의 모든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중동으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수출 효자였던 반도체와 자동차가 멈춰서며 달러 유입은 메마르는데 치솟은 원유 결제 대금을 치르기 위한 달러 수요는 폭발합니다. 저울은 이미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질립니다. 원달러 환율 1, 400원은 시작일 뿐 시장의 마지막 자존심인 일, 500원 선이 무너지는 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벌어질 일입니다. 환율 폭등이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고 그 물가 상승이 다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잔인한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판차손을 두려워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주식과 채권을 가차없이 던지고 엑시트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시한폭탄이 결국 터지는 겁니다. 패닉 셀링 속에 기업들의 달러 비중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은 마비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대한민국을 덮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다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과거 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미 바닥났다는 뜻이죠. 자본 이탈을 막고 미친 듯이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단번에 올린다면 영끌족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이자 폭탄을 정면으로 맞게 됩니다. 가계경제의 붕괴죠. 에너지 비용 상승을 견디지 못한 한계 기업들의 연쇄 도산은 물론 뇌관이 되어온 부동산 PF 부실의 연쇄 폭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부는 이 파멸적인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에 대해 단 1%의 실효성 있는 대비책이라도 가지고 있을까요?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약 100일치의 전략 비축류가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이 숫자는 마치 우리를 지켜줄 철벽처럼 느껴지죠. 100일? 숫자만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거나 미국이 중재안을 들고 나오기에 충분히 넉넉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회로일 뿐입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짚어보죠. 이 100일이라는 숫자에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치명적인 통계적 착시가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뼈아픈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Phase 5. 정부 대응의 한계와 비축유의 민낯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IEA 기준 100일치는 단순히 순수 임량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민간 경제활동의 전면 중단과 산업계의 극한 절약이라는 가혹한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걸 아십니까? 즉, 일반 국민들이 차량 이부제를 강제당하고 야간 네온사인을 일제히 꺼야 하는 전시 배급제 수준의 극단적인 통제를 가정했을 때만 가능한 숫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석유화학단지와 반도체, 총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국가 핵심 산업들을 평소처럼 100% 풀가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충격적이게도 산업용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며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장담하던 100일의 비축유는 단 30일, 즉 한 달 만에 완전히 바닥납니다. 한 달이 지나는 그 순간 한국의 모든 산업 엔진은 멈춰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정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부 서류상의 100일과 우리 산업의 실제 생존 기간 30일, 이 70일의 거대한 괴리가 바로 호르무즈 봉쇄가 가져올 진짜 공포의 실체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중동이 막히면 미국 셰일 오일이나 남미에서 원유를 사오면 되지 않느냐고요. 말은 참 쉽죠? 하지만 이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냉혹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소리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수입처 다변화 전략이 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없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잔인할 정도로 먼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장벽입니다.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기름을 들여오려면 중동보다 2배 이상의 항해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은 물류비도 2배 이상 든다는 뜻이죠.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와중에 배달비까지 폭탄을 맞는 꼴입니다. 둘째는 해운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전 세계가 동시에 대체 물량을 찾아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돈을 아무리 싸들고 가도 기름을 실어 나를 유조선 한 척 구할 수 없는 물류 대공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치명적인 세 번째 이유는 기술적 미스매치입니다. 한국의 정유 설비들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산 중진류 처리에 최적화되어 설계됐습니다. 미국산 경진류를 억지로 넣는 건 디젤차에 가솔린을 붓는 것만큼이나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도박입니다. 우리 정유시설은 중동산 중진류에 최적화된 맞춤복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타 지역의 경진류를 대량 투입하면 정제 수율이 엉망이 되고 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기계가 비명을 지르는 꼴이죠. 모래시계의 모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수입처 다변화라는 카드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장기 과제일 뿐 당장 목을 죄어오는 30일의 위기를 막아줄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공급망 마비,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금융 붕괴, 우리가 살펴본 이 3가지 직격탄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차갑고 냉혹한 확률로 계산된 우리 앞에 놓인 리스크 팩터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 생존의 해법을 논할 시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중동 의존도를 강제로 낮출 파격적인 에너지 믹스 개편과 사장되었던 해외 자원 개발 재개가 시급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마지노선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와 평범한 가게는 국가 정책이 완성될 때까지 한가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호르무즈가 닫히는 순간 정부보다 먼저 내 지갑이 털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산을 방어하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 달러화 비중을 즉각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원하는 가장 먼저 가치가 폭락하는 변동성 자산임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환율이 1 500원. 영혼을 향해 폭주하는 시기에는 달러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헤징 수단입니다. 달러는 여러분의 총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줄 유일한 방파제이자 안전판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실물 자산과 원자재 ETF에 주목하십시오. 공급망이 끊겨 물가가 미쳐 날뛸 때 현금은 쓰레기가 되지만 실물 가치는 천장을 뚫고 올라갑니다. 에너지 섹터나 농산물 펀드는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유가와 함께 폭등하며 수익을 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치솟는 가스비와 식료품비라는 생활비 지옥에서 여러분을 구할 최후의 수익 보루가 될 것입니다. 셋째, 변동금리 대출을 최소화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어적 가계부 운영이 필수입니다. 영끌과 빚잔치는 호황기의 유물일 뿐 에너지 쇼크가 몰고 올 고금리 파도 속에서는 현금을 쥐고 있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므로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자산 붕괴의 지름길입니다. 파도가 빠질 때 누가 알몸으로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듯 부채에 의존한 자산은 순식간에 증발할 것입니다. 넷째,
주식 투자 시에는 원재료 수입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내수에만 의존하는 한계 기업을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대신 달러를 직접 벌어들이는 글로벌 우량주나 에너지 급등의 수혜를 입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은 지구 반대편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밥상의 물가와 지갑 속 현금 가치를 결정짓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입니다.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다가올 쓰나미 앞에서 눈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다가올 제3차 오일 쇼크의 공포는 이미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위기 앞에서 막연한 낙관론은 독입니다. 위기를 부정하는 자는 시스템에 잡아먹히겠지만 냉철하게 준비하는 자는 이 혼란 속에서 거대한 불을 거머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급소인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은 붕괴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냉혹한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여러분 가정의 생존 전략을 지금 즉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3차 오일 쇼크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설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나 아이디어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집단 지성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의 경고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함께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재앙이 아닌 자산 증식의 거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돈이 되는 통찰로 바꾸는 법. 오직 이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분석을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에너지 자산과 ETF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폭발적 수익을 낼 실전 투자 종목들을 공개합니다. 부의 추월 차선을 타고 싶다면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 전략을 분석하는 세계 경제 지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통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의 반다레 아바스 해군 기지를 보십시오. 위성 사진상 잠수함과 고속정들의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실전적 경고입니다. 이미 자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BP와 쉘 등 글로벌 메이저 정유사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중동 엑소더스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에너지 패권국들이 발을 빼는 순간 우리 같은 원유 수입국은 고립된 섬이 됩니다. 봉쇄 소식이 전해지는 즉시 패닉 바잉이 시작될 겁니다. 국내 주유소의 재고 게이지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일다의 생존설, 기름이 없으면 물류가 멈추고 식료품 공급조차 끊어집니다. 환율 1, 500원 돌파는 숫자의 공포를 넘어선 생존의 위협입니다. 수입 곡물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우리 밥상 물가에 직격탄을 날릴 겁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곧 국민 구매력의 증발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터지고 동결하자니 달러 유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고뇌는 깊어지겠지만 우리에겐 기다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텍사스 퍼미안 문제의 시추기수, 즉 리그 카운트를 보십시오. 주주들의 배당 요구와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으로 미국은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증산하지 못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혀 발생하는 하루이 0만 배럴의 구멍을 셰일이 메운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혹자는 중국의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가 줄어 유가 폭등이 억제될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급망이 아예 끊기는 단절의 공포는 수요 둔화라는 하방 압력을 순식간에 씹어삼킵니다. 중국조차 전략 비축유를 풀지 않고 움켜쥐는 상황에서 한국 같은 에너지 하류 국가는 유가 200달러 시대를 맨몸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R200과 신재생 에너지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를 보십시오. 태양광과 풍력은 아직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원유가 끊기면 우리 반도체 공장과 석유화학 단지는 단 사흘도 버티지 못하고 멈춰서게 됩니다.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 낀 대한민국에게 석유는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혈액입니다. 사우디의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이 대안 아니냐고요? 지도를 보십시오. 홍해로 나가는 이 우회로의 수송량은 하루 5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호르무즈 물량의 고작 4분의 1이죠. 게다가 홍해 역시 후티 반군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꽉 막힌 동맥을 모세혈관 하나로 버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라크나 다른 산유국들의 송유관은 더 처참합니다. 툭하면 테러와 정치적 분쟁으로 파손되는 취약한 인프라에 우리 경제의 운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중동 의존도 70%인 대한민국에게 우회로는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비축유는 단 한 달분. 그 이후는 말 그대로 경제적 사형 선고입니다. 글로벌 공조 체계인 IEA의 비상 방출 시스템?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이건 구명조끼가 아니라 진통제일 뿐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전 세계가 동시에 손을 벌리는데 IEA 비축 6쿼터가 과연 대한민국 공장을 돌릴 만큼 배정될까요? 국제사회의 자국 우선주의는 위기 상황에서 더 가혹해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바보는 아닙니다. 울산 여수, 거제 지하 깊숙한 안반 동굴에 막대한 양을 쌓아뒀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저장 기술이지만 문제는 지리적 고립입니다. 들어올 길 자체가 막혔는데 땅속에 묻어둔 90일치 비축유가 바닥나는 순간 우리 경제의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기술력으로도 해결 못할 물리적 한계인 셈이죠.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물가 상승률은 무려 24%에 달했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자고 나면 오르던 그 시절의 공포, 그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석유 의존도가 훨씬 고도화된 정밀 산업 구조거든요. 그때보다 더 빠르고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79년 2차 쇼크 때는 중화공업 투자가 뿌리째 흔들렸죠. 하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리스크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 생태계를 화석 연료로부터 강제로 떼어놓는 잔인한 적응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현대차와 기아가 구축한 EV 포트폴리오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내연기관차가 멈춰설 때 전기차와 수소차는 우리 수출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겁니다. 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탈탄소 질주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호르무즈의 위기는 한국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라는 축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유가가 치솟으면 글로벌 선사들은 연비 효율이 극대화된 LNG 추진선이나 차세대 암모니아 선박으로의 교체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우리 K조선의 수주 잔고는 다시 한번 폭발하게 될 겁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질 때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의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바로 K방산입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극에 달한 중동 국가들에게 실전 검증이 완료된 K9 자주포와 천궁 아이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제가 되었죠. 에너지는 수입하지만 그 대가로 방산 기술을 수출하는 기막힌 치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건 탐욕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거시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성장할 섹터를 발굴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미들이 도태되지 않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공포의 실체는 강달러와 고유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인 쌍둥이 악재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솟구치는데 유가까지 오르면 원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합니다. 이 매크로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이 가진 현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증발하고 말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고통만 받고 계실 건가요? 엑선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글로벌 메이저 정유주를 담은 XLE ETF를 보십시오. 유가 상승의 압력을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으로 상쇄하는 전략. 이것이 고유가 시대를 버텨내고 오히려 자산을 증식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영리한 간접 헤징 전략입니다. 채권 투자자분들, 지금은 길이보다 속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고유가가 촉발한 끈질긴 인플레이션 환경에선 금리 상방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죠. 만기가 긴 장기채를 붙들고 있다간 평가 손실의 대세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듀레이션을 과감히 축소하십시오. 변동성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포트폴리오의 몸집을 가볍고 유연하게 가져가는 전략. 그것이 채권 시장에서의 생존 매뉴얼입니다. 시장의 거장 워런 버핏의 행보를 보십시오. 그가 최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에너지를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를 방어하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실물 자산의 요새로 판단한 것이죠. 거인의 어깨 위에서 에너지 패권의 흐름을 읽는다면 우리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헐값에 자산을 던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 우 너머에는 항상 등대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환율과 유가 쇼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산업 펀더멘털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집중하십시오. 본질을 꿰뚫는 망원경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기회를 포착합니다. 자, 오늘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가 폭등, 수출 마비, 그리고 환율 폭주. 이 세 가지 위기의 트리오덴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부터 우리 경제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원유 의존도는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지만 조선과 방산이라는 반격의 카드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입체적인 위기 구조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생존 전략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지정학이 빚어내는 부의 지형도를 읽어낼 때 비로소 당신의 자산은 안전해집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겐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이상 세계경제 지도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치밀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